안녕하십니까, 엄윤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9강에서 오랫동안 미싱된 상태로 방치해 놨던 상악 우측 제2대구치에서의 모습입니다. 기능을 잃어버린 상태로 오래 지나서 코티칼본이 매우 얇아 있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였을 때 박할 쪽, 라비알 쪽 코티칼본이 매우 얇아서 로딩 시에 바로 흡수되는 것이 예견되어서 블록으로 온레이 그래프트를 해서 리모델링 시킨 경우를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얇았던 코티칼본에 블록을 그래프트한 경우이고, 이만큼이 블록으로 인해서 증가된 라비알 코티칼본이죠. 약 8년 경과 후에 완벽하게 새로운 코티칼본과 함께 이를 서포트하는 코티코 캔설러스 본이 완벽하게 임플란트의 박할 쪽 넥 에어리아를 잘 하우징하고 있는 내용을 지난 제9강에서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의 비슷한 경우죠. 상악 우측 제1소구치입니다. 역시 발치 후 방치된 상태로 오래 놔둬서 알베올라 크레스트 쪽에 코티칼본이 망가져 있고요. 라비알 쪽은 그렇게 망가져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만, 아직 이 라비알 코티칼본과 내면 링괄 쪽 코티칼본의 내경을 따져보니까 한 4.0mm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도 저희가 스탠다드인 3.8mm나 4.1mm의 임플란트를 심었을 경우 코티칼본에 매우 밀착되어서 로딩 시에는 리모델링에 의한 흡수가 예상되어서 온레이 그래프트가 필요한 경우로 예상되죠. 그래서 지난 제9강과 달리 이번 강의에서는 몰더블 파우더로만 온레이 그래프트한 경우에, 물론 멤브레인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어떻게 되는지 롱텀 팔로우업 결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술전 모습이고요. 많이 박할 쪽이 퇴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플랩을 열었을 때도 약간 콘케이브한 그런 흡수된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역시 알베올라 크레스트 쪽에 코티칼본은 매우 질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의 모습이고요. EV죠. 디코티케이션을 위해서 마크로 홀을 좀 뚫어서 블러드 서플라이를 가능하게 한 다음에 몰더블 덴틴 파우더를 길게 실린더 타입으로 몰딩을 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손가락으로 꾹 눌렀습니다. 눌러서 라비알 쪽과 오클루전 알베올라 크레스트 쪽에 몰딩해서 온레이 그래프트를 실시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환자의 피와 이렇게 잘 섞으면 몰더블의 형태, 즉 스티키한 형태를 더 많이 만들어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웨터빌리티를 설명해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시처했고요. 약 6주 후에 여기가 3번이고 4번 디스탈 쪽에 그래프트했던 파티클이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제69강에서 말씀드렸죠. 덴틴 파티클이 이렇게 밀려 나온다 하더라도 매우 바이오 컴패터블 하므로 베이스는 반드시 세컨다리 힐링을 함으로 그냥 제거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 보이는 덴틴 파티클도 이렇게 제거하였고, 제거했을 때 안에는 이미 소프트 티슈 그래뉼레이션이 잘 밀어내고 있어서 세컨다리 힐링에 별 문제 없이 잘 치유되었습니다. 수술할 때 모습이고, 여기 온레이 그래프트에서 약 5개월 후에 세컨 서저리 하면서 열었을 때 모습입니다. 아직은 덴틴 파우더가 이미 리모델링 돼서 파우더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본 포메이션으로 가기 전 단계 그래뉼레이션 티슈처럼 보이죠. 아직은 부드럽습니다. 콜라겐 타입의 성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드렸죠. 그래서 5개월에 이렇게 증가된 볼륨을 보이고 있고, 이게 최근 약 7, 8년이 지난 내원했을 때의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술식을 보시면 술전에 퇴축된 모습, 온레이 그래프트 하기 전에 디코티케이션 하고 몰더블 덴틴을 만들어서 환자의 피와 충분히 섞은 다음에 온레이 그래프트로 해서 올려서 라비알 쪽에 보시면 상당히 증강된 박할 쪽의 스페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초하였고, 6주에 나타난 덴틴 파티클은 제거해서 아무 문제 없이 힐링 되었고, 5, 6개월 후 프로세딕 프로시저에서 열었을 때 증강된 박할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네랄라이제이션이 아직 안 돼서 약간 그래뉼로마토스한 티슈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철을 진행하였죠. 롱텀 팔로우업을 보겠습니다. 이미디어트 포스트 업이죠. 기존에 있던 코티칼본이고 여기에 이렇게 덴틴 파우더가 올라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코티칼본에 이렇게 퍼포레이션 하였고, 저희가 온레이로 그래프트한 덴틴 파티클의 모습입니다. 증강했을 때 크레스탈 에어리아의 알베올라 리치 위드스를 보면 약 6.2mm,
정도. 지금 이 임플란트의 다이아메터는 3.8입니다. 그래서 아까는 내경을 약 4.0으로 봤는데 외경이 한 6.2mm 정도 되죠. 그것을 바칼 쪽에 파우더를 온레이 그라프트 함으로써 약 7.3mm로 약 1mm 이상 위드스를 증가시켰습니다. 3년 반이 지났을 때 이게 기존의 코티칼 본이라고 한다면 새로 증강된 덴틴 파우더가 완전한 코티칼 본으로 리모델링 돼서 새로운 볼륨으로 코티칼 본을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생긴 알베올라 리치 위드스는 약 7.25mm로 저희가 처음에 증강했던 것과 거의 비슷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약 8년 정도 지났을 때 저희가 온레이 그라프트한 이 전체 볼륨의 리치 위드스는 7.1mm로 약 0.23mm 정도 흡수되긴 하였지만 아주 훌륭하게 그 알베올라 리치 위드스를 잘 유지하고 있고, 이쪽에 새로 생긴 코티칼 본은 캔서러스 본의 서포트를 잘 받는 아주 사운드한 코티코 캔서러스 본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몰더블 덴틴 파우더, 즉 모양을 형성할 수 있는 스티키한 덴틴 파우더를 가지고도 멤브레인 사용 없이 훌륭하게 온레이 그라프트를 할 수 있고, 이 온레이 그라프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세딕 로딩과 함께 완벽하게 새로운 코티코 캔서러스 본을 형성하는 것을 7년 8년 지나는 경우로 보여드렸는데, 이것을 본 바이올로지 입장에서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면서 설명을 해보죠. 여기가 기존의 코티칼 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위로 덴틴 파우더를 이식했습니다. 트랜스플란테이션이죠. 디코티케이션 하고 나서 약 6주 후에 보니까 코티칼 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얇아지고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는 커다란 형태, 아웃 컨투어의 무너짐이 없이 잘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의 덴틴 파우더는 흡수되고 있는 것을 보이고, 코티칼 본도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인코퍼레이션, 즉 이식체와 호스트가 잘 유니언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 유니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약 5개월이 지나니까 여기 얇은 코티칼 본의 경계는 완전히 없어지고 베이스 쪽에만 코티칼 본이 남아 있으며, 이식된 덴틴 파우더가 볼륨을 유지하면서 이 내면에 파우더는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즉 인코퍼레이션이 끝남과 동시에 본 포메이션 앤드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약 1년이 지났을 때는 완전히 새로운 코티칼 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즉 파이널 프로세시스가 들어간 상태에서 펑셔널 로딩을 받음으로 이제는 본 포메이션이 지난, 즉 펑셔널 로딩에 의한 어댑테이션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반의 모습이죠. 코티칼 본의 캔서러스 본이 에이펙스부터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의 기능을 위해서는 캔서러스 본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기 시작했고요. 7년하고 10개월이 되니까 사운드한 코티칼 본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쪽에는 캔서러스 본이 많이 디벨롭 됐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정상적인 뼈로서의 코티코 캔서러스 본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즉 볼륨을 위한 온레이 그라프트에서 블록 외에도 몰더블 덴틴 파우더가 훌륭하게 멤브레인 없이 잘 작용하여서 새로운 코티코 캔서러스 본을 만들고, 이 진행 과정을 본 바이올로지의 5가지 원칙, 트랜스플란테이션, 힐링, 인코퍼레이션, 유니언이죠. 그 다음에 본 포메이션 앤드 리모델링, 정상적인 리모델링 단계인 펑셔널 리모델링 단계까지 쭉 이어지면서 잘 힐링되고 있는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룡이었습니다.